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제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양으로 봤죠. 소나 말이 아니에요. 양으로 봤어요. 숫자로만 봤다. 근데 이 숫자로만 보면 사실은 처리하기가 쉬워요. 뭐가 처리 쉽냐? 군더더기가 없어. 딱 숫자로 제시하면 그걸 끝나는데 그 숫자를 가설을 세워갖고 요 가설을 내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제시하면 그거 갖고 딴지거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냥 명쾌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객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는 연구 과정을 그대로 당신도 해보면 나랑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아마도. 근데 같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왜? 모집단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 뒤에 가서 보면 논의와 제한점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을 꼭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왜? 표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는 해야 되니까 그 연구들이 모여서 더 이상 저 가설은 변할 수가 없다. 이제 아무리 다 뒤져봤는데 저 가설은 맞아. 더 이상 변하지 않아. 그러면 저게 이론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양적 연구는 가설 검증이 핵심이 되는데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거예요. 질적 연구는 말 그대로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까 이런 경험이 어떠한가 다 다룰 수 있잖아. 그 경험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경험을 정리하는 거지. 이게 가설 질적 연구는 다른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합의가 중요해. 합의.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돼.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거기까지 되려면 포화가 돼야 돼. 포화. 빠진 게 없는지 다 찾아보는 거야. 빠진 게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다 채웠어. 더 이상 채울 게 없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게 합의야.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한번 연구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도교수나 그걸 검증하고 보는 그 심사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또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는 거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거고 여기는 결과가 나오면 끝이야 그게. 그럼 여기는 이 앞쪽 부분의 대상자를 모아서 척도를 제시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또 고생스럽잖아. 그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그 분들의 인터뷰를 따고 사진 찍고 관찰하고 했던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제 내가 나름대로의 이론, 여기도 이론이 있어. 아까 같이 가정폭력에 만들어지는 그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그거를 해소해가는 때까지의 과정들이 나름대로 다 정리해 놓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야. 그 이론을 따르는지도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리가 된 것이 이 5명이 그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양적 연구와 유사한 거지. 하지만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검증이야. 5명을 통해서 보는 검증이라는 거지. 그럼 경험을. 그래서 이 큰 차이는 저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무게를 달 수 있지만 여기는 무게를 못 달잖아. 그러니까 무게를 달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한 거야. 자, 저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조그만 것들을 다 생각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거야. 양적 연구는 딱 그람수가 나와. 그러면 따질 것도 없어. 뭐 거기서 대놓고 한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울이 딱 제시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저울이야. 저울이 믿을만 하느냐는 거. 그럼 이 저울이 뭐가 붙어 있었는데? KS 마크.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지. 근데 KS 마크가 안 붙었으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저걸 누가 만들었나. 이제 그게 신뢰도와 타당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KS라가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인정해 준 거 아니야. 그럼 더 이상 뭐 따질 것도 없어. 그 무게가 맞으면 얘는 한글이야. 근데 질적 용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질적 용어는 달라. 저울이 없잖아. 그럼 이 저울 대신에 이게 한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말로 다양한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고. 그 주인이 믿을 만하다. 당분이 많다. 그 사람이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척살이 한글이다. 그거를 뭐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거 다 스토리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정도면 심사위원이 그래 그거는 한글이야. 더 이상 없네. 이게 합의라는 거야. 근데 빠진 거 있는데? 그게 과연 한글이라고 하면 이게 충분한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할 때까지 자료를 계속 제시를 해야 된다. 이 스토리를. 이게 한글이 더 이상 한글이 이 정도면 한글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다. 할 때까지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자는 나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적을 받으면 또 빠졌네? 그럼 또 넣어야 돼. 또 빠졌네? 또 넣어야 돼.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게 차이야. 그래서 어백하진 않지만 심사위원들도 보면 고생 많네. 정도 우리 그냥 합의를 해주자. 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연구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어쨌든 합의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달라. 기준이 달라. 여기서 나오는 스토리는 일반화된 스토리가 아닐 수도 있어. 주관적인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주관적인 스토리가 나름대로 내가 내 눈에서 본 것뿐만이 아니고 심사위원이나 지도교수가 봤던 눈에도 나름대로 그 정도면 다 포함하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괜찮다 이거지. 그 뭐야 이게? 5명을 통해서 본 가정폭력의 현상학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정리하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직접 연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왜? 숫자가 이야기해 주지 않은 내면적인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 숫자만 제시할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경험은 얘기하지 않아. 알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경험을 했고 이걸 어떻게 느꼈고 이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직접 연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아까 동현 씨처럼 나는 숫자에는 약해요. 나는 이해 못하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야. 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거든. 그래서 직접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쓰는 건 좀 힘들겠지만 내가 하나를 완성을 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다른 분들이 썼던 사례 연구들을 내가 쫙 보는 순간 야 이거 전부 다 연구 자료들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알면 더 풍성해져. 알면 할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저분하고 나하고 코업을 해도 충분하겠다.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내가 구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저분하고 붙어가면 되겠다. 이것도 다 여러분들 리소스야. 여러분 좀 있으면 후배 들어와. 좀 있으면. 그리고 저 선배들도 있고. 여러분 다 리소스야. 그래서 여러분끼리도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만 선후배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게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는 알면 할수록 필요하다. 내가 대상자가 왔는데 이 대상자는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 그럼 빨리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지. 안 맞는 사람한테. 그게 서로가 알면 이 사람 성향은 누구한테 보내면 되고 그 사람은 나한테 보내. 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
그리고 서로가 상처가 돼. 괜히 역전이가 일어나서 서로 번아웃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현명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물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직접 연구하면 돼. 어디 뭐야? 그러면 숫자로 하면 되는데 그럼 산 양쪽 연구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말 되잖아. 인간의 내면 세계를 숫자로 말하지 마. 그게 나한테 와닿으면 직접 연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들을 때마다 달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는 입력되고 여러분이 듣는 수준이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똑같은 복음 말씀도 어제 들은 거랑 오늘 들은 거랑 다르다고. 직접 연구하시는 분은 이 책 사셔야 돼요. 샀어요. 근데 이 책은 없어요. 이거. 사. 그래서 다 읽어봐야 돼요. 이거 책은 없던데요. 이거 없다고? 네.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게 고전이야 고전. 그러니까 5가지 있다고 했지? 직접 연구가 5가지 있다고 했잖아. 그 5가지를 다 설명을 했어. 근데 현상학 연구를 하면 그것만 보면 돼. 현상학 연구는 어떻게 하는구나. 과정은 어떻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 빼고 이거 넣고 나는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되는 거야. 현상학 그거를 제가 보니까 참가자 1번 뭐 이렇게 해서 그 위에 간략적인 뭐 이론 배경도 넣고 이 사람들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가정에 대한 뭐 목차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이 사람의 뭐 나이라든지 뭐 이 사람이 가정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써야 되는 분류표가 있는 건지. 그 과정을 그 사람 배경을 쓰는 것이 정보의 노출에 문제가 된다면 쓰지 말아야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용인했다 그러면 써도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용인하지 않으면 그거를 읽어서 특정한 사람이다라는 밝힐 수 있는 용어들은 다 빼야 되는 거지. 왜냐면 그거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할 거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혹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겠나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여기는 다 히든하고 여기는 공개를 하겠다. 경험을 공개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괜찮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운 배경도 써도 됩니다. 여러분 써도 됩니다. 근데 그런 배경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현상이야. 핵심. 그 배경을 제시하면 더 그걸 쉽게 더 접근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현상에. 네. 그래도 공개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연구자는 현상학에만 집중을 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선행 논문을 읽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틀이 생겨. 네, 틀이 생긴다고. 그 틀에 맞춰서 진행을 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면 지도교사하고 미리 상의를 해야 돼. 시행하기 전에. 시가 다 해놨는데 지도교사님이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안 할 건데 이러면 새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지도교사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상의를 해가야 돼. 어쨌든 이 책을 꼼꼼히 읽어야 된다.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많아. 이것도 봐야 돼. 이런 걸 보면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일적 연구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 맞아. 어렵지만은 않아. 물론 어려운 점도 양적 연구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 다 마찬가지야. 장단점은 다 있는데 내 성향에 이게 맞는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이게 맞는 거야. 그거 쓰면 돼. 많아.
설명도 잘했어. 이런 분들 설명 잘하거든. 들어가서 쭉 읽으면서 내가 내 거를 보는 거지. 질적 연구는 관찰이야. 핵심. 자, 이 사람들이 관찰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냐, 모르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 그것도 방법이야. 저 사람들한테 알게 하느냐, 모르게 하느냐. 그것도 참여 관찰이냐, 관찰 참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보면 다 그 말이라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연구 대상이라는 걸 알면 행동이 달라지고 많이 달라지겠지. 근데 자연스럽게 있는 걸 그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 알리지 말아야 되는 거지. 또 있어. 연구자가 들어가서 참여할 수도 있는 거야, 같이. 그런 방법도 있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알맞는 거를 고르면 된다. 이게 민속학 이론이야. 네. 직접 사는 곳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에 대한 문화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의 문화는 어떻고 생활 태도는 어떻고 등등등등을 실제 체험을 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보겠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사람 기준으로 보려면 이 사람들이 연구자가 돼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은 맞는 거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비교 연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정답이 없는 거야. 주관적인 견해만 있는 거야. 그 주관적인 견해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 말이야. 어쨌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 근데 실제 자연은 이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아. 카메라에 담기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부분만 찍는 거야. 현상학이라고 해서 현상학 전체를 볼 수는 없어. 그 현상학 중에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가정폭력 현상만 보는 거야. 그거 가지고 전체 못 봐. 그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보는 것은 이 전체 현상 중에 가정폭력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만 지금 앵글을 잡고 찍는 거야. 그것들을 설명하는 거야. 내 화면에 찍힌 앵글에 대한 설명. 내가 이걸 왜 찍었나? 뭐 때문에? 그 찍힌 그 화면에 대한 설명들을 내 주관적으로 풀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현상학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거를 다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일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다 아니야. 그 사람들은 설명을 쭉 하겠지만 자기가 모르고 설명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감추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유심히 찾아내는 것도 연구자의 몫이야. 그래서 그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백그라운드로 본다면 연구자는 그 사람이 발표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느끼는 것, 또는 그 사람의 소감이랄지, 결과랄지 이런 것만 보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숨기고 있는 것은 못 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찍은 자연의 사진 중에 이 앵글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다. 조도는 얼마고 낮 시간은 얼마고 여기에 계절은 어떻고 거기에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자연을 가장 아름답게 찍은 사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찍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가 안 들어가면 사진이 안 돼. 인물이 들어가야 돼. 왜? 나 여기 갔다 왔다라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끄집어내서 정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주관적인 한계가 항상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아. 아니 어떤 날은 날씨가 맑았고 어떤 날은 날씨가 흐리고 그럼 이게 화면이 다를 거 아니야. 뭐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말할 때하고 기분 나쁠 때 말할 때하고 말하기 싫을 때 말하는 거하고 말하기 좋을 때 말하는 거하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아주 예민하게 노트를 하고 메모를 하고 관찰을 하고 또 그 사람하고 인터뷰할 때 녹화를 뜨면서 이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말하는 모습 말하기 싫을 때 말하는 모습도 다 관찰을 하고 그것도 메모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또 있어. 연구자의 성향이 거기에 개입이 되나 안 되나도 봐야 돼요. 아니 상담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 그럼 얼마나 참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겠어. 그래서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빨리 끝내고 싶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연구자의 거기에 왜곡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똑같이 인터뷰를 뜨는데 이 사람은 내한테 원하는 대답을 해줘. 저 사람은 나한테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해줘.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얼마나 그거를 평정심 있게 끄집어내느냐는 나한테 달린 거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내가 꼼꼼하게 메모를 해놔야 되는 거야. 왜? 나중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이유를 찾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물론 처음에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 하다 보면 그 다음이 막 보여 이제. 저 끝에 걸 보지 말고 그 다음 걸 보면서 하면 돼. 어쨌든 그런 거다. 다 같은 말들이야. 카메라에 찍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연구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단지 현상을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정리를 했다라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첫 번째는 설명했어. 저기는 수라 하지만 여기는 스토리야. 스토리가 있어요. 허스토리. 영화 제목 허스토리. 허스토리 본 사람 있어? 없어? 위안부 분 설명이야. 자, 양적 연구. 일반화가 뭐야? 내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너도 똑같이 나랑 똑같이 연구해봐. 그러면 나처럼 결과가 나올 거야. 너도. 그게 일반화가 된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지? 왜? 표본조사야. 50단을 갖고 연구했으면 다 똑같아. 왜? 50단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야. 그래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걸 쓴다고 했고 여기는 신층적.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야. 누구는 그 현상을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거든. 똑같은 가정폭력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대처할 수 있거든.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신층적으로 보는 게 핵심이지 이걸 일반화해서 보는 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적 연구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어. 똑같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기 이런 기관 저런 기관이 쫙 해가지고 다 유사하대 그 결과들이. 그걸 모으면 그게 메타 분석이라니까. 메타 분석은 분석의 분석이야.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다 끄집어내서 가정폭력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논문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누구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지. 서베이를 하는 거야. 그거를 분석의 분석이라고 한다. 메타 분석은. 여기는 맥락에 대한 세부사항이 별로 없어. 왜? 숫자로만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면적인 거는 못 본다고 했지. 반면에 여기는 본다는 거야. 숫자로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풍부해. 대신 이 풍부한 게 뭐가 풍부하느냐? 개인적인 느낌이 풍부한 거야. 이게 일반화를 시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똑같이 느끼느냐? 아니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이렇게 겪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연구는 해야 되는 거야. 질적 연구는 그런 거다. 여기는 엄격히 구조가 돼 있어. 몇 건 이상 해야 된다. 어떤 기법을 돌려야 된다. 결과가 뭐다라는 건 딱 돼 있는데 여기는 안 그렇다는 거지. 인호수의 관계 없는 거야. 사람의 관계 없는 거야. 그래서 덜 구조화가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야. 실험, 유사 실험, 단일 설계, 단일 사례, 비교, 통제가 없는 거. 실험 설계,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 설계. 이런 것들이 다르지. 그다음에 비교 집단도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고르면 돼. 아까 인도네시아 나온 얘기가 문화기술지, 사례 연구, 이것도 지적 연구야. 사례 연구가 모이면 케이스가 많아. 그거를 정리하면 그것도 양적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사례 연구가 쭉 훑어보니까 야 요거만 정리해도 내가 충분히 논문으로 쓸 수 있겠다. 많을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그거를 사례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항목 중에 요런 부분은 배제하고 요런 부분은 더 넣어주시고 요런 폼으로 앞으로 사례 연구들을 기록을 하면 나중에 요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 그 사례 연구의 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 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것도 얼마나 내가 있는 그대로 썼느냐. 이거는 업무니까 쓴다. 이거보다 정말 그 사람의 있는 그 현상을 내가 제대로 썼나. 그게 진짜지. 그렇게 썼다면 생애사도 있고 근거 이론도 있고 여기 보면 액션 리서치도 있고 현상학도 있고 여기는 척도가 있어. 척도 갖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척도를 물어보는 거야. 개념, 그 개념에 대한 척도. 아까 같이 회복 탄력성,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물어보는 척도가 있어요. 그게 저울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 그렇지 않지. 그래서 여기는 문항이 있는데 이게 문항이 아까 말한 대로 비구조화되어 있냐, 반구조화되어 있냐, 구조화되어 있냐. 이거에 따라서도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접뿐만이 아니고 인터뷰, 사진, 녹화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리고 그 사람이 응답한다면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녹음기도 있어야 되고 노트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원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과 표정, 대화 방법 이것도 다 거기에 참고가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직접 연구와 양적 연구의 차이가 있구나. 자, 여기는 이제 뻔히 아는 얘기니까 빼고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경험인데 여기서 잘 보면 양적 연구의 기초 연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내가 직접 연구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 연구를 해소하려면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꼭 그게 양적 연구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초 자료로도 내가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직접 연구는 제한점이 많은 거야. 이게 프리해. 저기는 프리하지 않아. 여기는 딱 틀이 결정돼 있어. 틀 내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틀이 없어. 그 안에서 주관적인 결과들을 꼭 뽑아내는 거야.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줘. 내가 연구를 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오는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떠나서 연구?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럼 나한테 도움을 받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연륜이 달라.
그런 것들도 다 연구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까 봤던 그 내용들이 이제 제한점이나 논의에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 어떤 논문은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제 그게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 그 설명을 찾아내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가설이 달라. 여기 가설을 보면 미치는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건 뭐야? 회귀 분석이라고 그랬잖아. 영향이 분석. 그 척도는 어떤 거야? 대학 성적과 교우 관계. 얘가 척도야. 아, 회귀 분석을 보는데 척도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대충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 모델 그림이. 대상자는 누구야? 벌써 대학생이네. 다 나타나지. 여기 봐. 여기도 똑같아. 대학생이야. 신입생이고. 근데 뭐야 이게? 경험이야. 영향이 아니라고. 신입생이 느끼는 경험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전부 다 물어봤나? 그럼 모집단이지. 전부 다 물어봤으면 양적 요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중에 샘플링 해가지고 물어본 거지.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이렇게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잖아. 대학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경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친구 관계를 어떻게 기술하는지, 수치가 아니지. 저게 연구 주제들이야. 여기랑은 달라. 여기는 보면 영향을 미치는가? 핵이야? 영향? 전부 다 핵이지. 또 여기는 잘 보면 틀은 같아. 내용이 다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논문을 많이 보라고 하는 얘기가 논문을 읽다 보면 틀이 보여 이제. 순서도 보이고. 그리고 그거를 보다 보면 아, 그럼 내 틀은 이 논문 틀로 하고 이 내용 대신에 내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내가 뭐라 그랬어? 뜬금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링크를 다 달아줬으니까 궁금한 것들은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 또 진행을 할 때 조심할 것은 지도교수하고 꼭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된다. 지도교수 만날 때는 준비한 상태로 만나요. 그러니까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준비도 안